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 1권에 있는 염체가 운명도 바꾼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의사이자 신유가인 다스칼로스는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의 은퇴한 공무원으로 전편에서는 30여 명의 제자들에게 염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 자체가 우리가 많은 생을 살면서 축적한 염체로 만들어진 인상이라는 다소 충격적이고 어찌 보면 불교적 철학과도 맥을 같지 않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편의 끝부분부터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선한 것으로 보느냐 악한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내면에서 만들어 외부로 방출하는 염체의 성질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이쯤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어떤 것도 결코 가치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치를 지닌 것이 우리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다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흥미가 없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외부의 대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대응하는 무엇을 가지지 못할 때 그것은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대상으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내부로부터 옵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다스칼로스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번에는 염체의 물리적인 외형, 즉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자신과 같은 투시 능력자에게는 염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염체가 만들어질 때 그 모양이 양미간 사이에 위치한 차크라에 나타납니다. 투시 능력자는 그것이 처음에는 마치 바늘귀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에테르 복제 밖으로 밀려나오는 순간부터 자신의 크기와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0년계로 이동해서 한 바퀴 둥글게 도는데 그 움직임의 크기는 욕망의 강도에 비례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때 그것은 그의 심령체로 들어가지만 처음에 나왔던 그곳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개골 뒤에 위치한 다른 중추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염체의 모양은 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갖고자 하는 집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의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남아있는 욕망, 생각, 염체의 구체적 형상의 예입니다. 이러한 염체들은 아까 말했듯이 마치 유충이 먹이를 찾듯 새로운 생명의 기관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양미간의 차크라로 떠올라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심령체에 이와 공명되는 진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가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면 욕망은 점차 강해집니다. 염체는 다시 한번 빠져나와서 둥근 궤도를 그리며 움직입니다. 일반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지요. 염체는 그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이 커져서 제어하기가 불가능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때로는 심해지면 정신병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염체가 그 사람으로부터 에테르지를 너무나 많이 빨아들여서
문자 그대로 물연되는 수도 있지요. 이런 불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분간 논외로 합시다. 분노와 징후, 자존심이 강한 느낌, 거칠해, 과시 등 우리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병적인 상태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염체들은 다른 모든 염체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기주의는 그 자체가 자의식이 강한 인격 속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염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것은 많은 염체가 복합된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민감해서 조금만 자극해도 반응합니다. 이기주의는 온갖 염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흔히 어두운 녹색 계통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뱀 모양을 한 염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미간이나 가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주목하는 대상에게로 가서 그의 오라에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런 염체가 왕뱀만하게 커지기도 해서 그것이 돌아오면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염체를 하루에도 얼마나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방사해내는 염체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기겁을 할 겁니다. 이것이 흔히 악마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았는데 그의 입에서는 뱀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화가의 공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투시 능력자들은 실제로 이 뱀들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꿈속에서 이러한 염체들이 자신을 덮치려는 것을 종종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염체들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보낸 것이거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혹은 잠속에서 에테르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염체의 무더기로부터 당신이 끄집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욕망, 생각의 염체는 고유의 형태와 힘과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뱀, 곰 혹은 다른 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꿈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악몽에 시달리지요. 다스칼로스는 이어서 잠이 들기 전에 기도와 같은 자기 암시를 하면 그런 염체가 꿈에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염원을 보냄으로써 자신을 평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꿈속에 출몰하는 염체들을 더 이상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끼어들었다. 다스칼레, 징후와 시기 같은 염체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뱀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의 모양은 염체의 성질,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징후와 시기가 뱀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지요. 뱀이나 다른 어떤 동물도 천성적으로 악한 것은 없습니다. 염체를 취하는 형체는 그 사람이 사는 곳과 언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염체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형체라도 취할 수 있는 심령, 이지 차원의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투시 능력자는 자신의 배경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그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의 투시 능력자라면 똑같은 염체라도 예컨대 뱀 대신 코요테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내가 말을 받았다. 맞았어요. 하지만 두 경우 다 그 방사된 염체와 그것의 작용 간에는 동일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물었다.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염치의 힘을 중화시키고 해체시킬 수가 있습니까? 염치의 힘과 형체는 그것이 만들어진 애초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행위의 결과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염치에 대해서 이번 생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치를 만든 사람은 자신이 만든 그것과 언젠가는 마주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시겠지요? 있습니다. 전에 만들어낸 염치의 힘과 대등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염치를 또 만들어냄으로써 이전의 염치에 더욱 큰 힘을 보태어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다. 흡연이나 음주벽 같은 염치와는 어떻게 맞설 수 있습니까? 흡연이나 음주를 즐기는 사람과 만나는 자리를 피하면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선 그런 염치와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은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당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염치에 대항해서 싸움을 거는 것은 그것에 힘을 더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 힘을 중화시키는 길은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내용을 접하면서 떠오른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